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4일 저녁이에요. 오늘도 너무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네요. 봄이라 그런지 조금 피곤하고 노곤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답니다. 그동안 몸 관리를 잘해서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해야겠죠? 네, 오늘도 법정 스님이 스스로 행복하라의 파블로 카살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읽은 몇 권의 책 중에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첼리스트 카살스, 나의 기쁨과 슬픔이다. 엘버트 이 칸이 카살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그 나름의 생동감이 넘치는 문장으로 엮어놓은 카살스의 초상이다. 카살스는 단순히 첼로 연주가만은 아니다. 작곡과 지휘도 함께 했지만 93년 그의 긴 생애를 통해 파시즘에 핍박받는 동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세계 평화를 추구한 위대한 인류의 양심이었다. 오래전에 로맹 롤랑이 쓴 베토벤의 생애를 읽을 때의 그런 감동이었다. 이화여대 부속중학교에서 교권을 잡고 있는 조남숙님이 지난 가을 이 책을 보내주었다. 그때 나는 일손이 바빠 저자의 말만 읽고 덮어두었다가 차분한 기회에 읽으려고 했는데 그만 빨려들어 잡은 참에 읽고 말았다. 좋은 책에는 그와 같은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 모양이다. 지난번 생일로 나는 93세가 되었다. 물론 젊은 나이는 아니다. 그러나 나이는 상대적인 문제다. 이를 계속하면서 주위 세계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면 사람들은 나이라는 것이 반드시 늙어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사물에 대해서 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느끼며 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점점 매혹적이 되고 있다. 그 책은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다. 나이는 상대적인 문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나이 들어 하는 일 없이 골방이나 양로원에 들어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나이 든 노인이다. 그러나 할 일이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뜻을 순간순간 펼치면서 살아간다면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는 영원한 젊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된다. 해가 바뀌면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육신의 나이를 하나씩 더 보태게 된다. 어린이나 젊은이는 나이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고 한창 때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한 해씩 빠져나가는 일이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자연현상이다. 빠져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고 허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카살스는 나의 작업이 바로 나의 삶이라고 한다. 은퇴란 말은 낯설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 정신이 남아있는 한 은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은퇴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죽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을 하며 실증을 내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늙음을 밀어내는 가장 좋은 처방이다. 나는 날마다 거듭 태어나며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93세의 노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그는 날마다 거듭 태어나며 날마다 다시 시작하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거듭거듭 창조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그의 불타는 삶의 늙음이 어떻게 다가설 수 있겠는가? 위대한 예술가는 모두가 이와 같이 살 줄을 안 사람들이다. 이 책은 런던 선데이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코카서스 지방에 있는 독특한 오케스트라를 소개하고 있다.
그 악단의 단원들은 모두가 100살이 넘은 나이라고 했다. 단원은 30명 가량으로 규칙적인 연습을 하고 매번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그런데 그들의 작업은 대부분 농부로서 아직도 들녘에 나가 계속 농사일을 하고 있다. 그 악단의 최연장자인 아슈탄 슐라르바는 담배 재배자이고 때로는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이기도 하다. 그들은 모두 당당한 체구를 지녔으며 활력이 넘쳐 보였다고 했다. 100살이 넘은 노인들이 들녘에 나가 농사일을 하면서 악단을 만들어 그 투박한 손으로 규칙적인 연습을 하고 정기 연주회도 갖는다니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전문적인 또는 직업적인 음악가가 아니고 손수 흙을 일구고 씨 뿌려 가꾸며 거두는 그 농부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100살도 넘은 농부들의 연주라 세련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대지에서 익힌 강인한 생명력이 묻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주야말로 삶을 위한 예술이고 삶과 음악이 한 가락에 엉겨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에서는 최루탄도 쏘아대지 않을 것이고 걸핏하면 규탄 걸기대에 동원되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을 내두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의 횡포인들 생각이나 하겠는가. 살아있는 대지의 주인들 앞에서 어찌 섣부른 수작이 통하겠는가. 가살스는 자기도 한번 그들의 연주를 듣고 싶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직접 지휘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가살스는 자신의 오케스트라가 이룩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연주회가 열릴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우리의 음악은 제한된 청중, 여유 있고 유복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느껴졌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연주의 입장권을 살 수가 없었다. 간신히 돈을 모은 소수의 사람들은 맨 꼭대기층의 가장 싼 좌석에 앉았다. 나는 그들이 호사스러운 정면의 1등석이나 로열박스에 앉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을 내려다볼 때 음악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생각에 잠길 것 같았다. 나는 공장과 상점과 부두에서 일을 하는 남녀들이 우리의 음악을 듣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 고장에서 대부분의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들이 문화적인 부를 나누어 가지는 일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나라의 문화 정책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걸핏하면 문화민족이 어떻고 하는 자긍심에 도취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문화민족일 수 있으려면 그 문화도 각 계층이 고루 분배되도록 두루 손을 써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점령하의 한 시골에서 그는 어려운 날들을 보낸다.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독일 국민을 위해 연주해 달라고 나치 당국으로부터 수차 종용을 받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한다. 어째서 독일에 안 가려느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독일에 가는 것은 스페인에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오. 카살스는 프랑코와 그가 표방하는 것들에 단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스페인에 자유가 있다면 돌아가겠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투옥되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에 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88세 되던 1962년 초 그가 전쟁 중에 작곡한 오라토리오 베들레헴의 구유와 함께 개인적인 평화의 십자군으로 나서려는 결의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먼저 한 인간입니다. 예술가는 그 다음입니다. 인간으로서 나의 첫 번째 의무는 나와 같은 인간들이 안녕과 평화입니다. 음악은 언어와 정치와 국경을 초월하므로 나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이 방법으로 내 의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계 평화에 내가 기여하는 바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성스럽게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 연주에서 얻는 수익금은 전부 자신이 설립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박애정신과 평화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의 기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예술가이기 이전에 한 인간임을 밝히고 인간적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같은 시대인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어떤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건 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토록 고귀한 인간적인 의무에 힘을 기울인다면 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카살스가 백악관에서 연주한 녹음으로 새들의 노래를 몇 차례 들었다. 1961년 11월 13일 밤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연주다. 이 새들의 노래는 그의 고향 카탈루냐의 민요라고 한다. 이 곡은 스페인 망명자들의 노래이며 카살스가 그의 동포를 위한 자유를 염원하는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한 음악이라고 한다. 아름답고 잔잔한 조금은 슬프게. 네, 오늘은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왔냐면요. 은퇴한다는 것은 나에게 죽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을 하며 실증을 내지 않는 사람은 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늙음을 밀어내는 가장 좋은 처방이다. 나는 날마다 거듭 태어나며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네, 이 구절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젊은 나이라고 하면 젊고, 네, 조금 들었다고 하면 드는 나이인데요. 80세 넘으신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주 젊은 나이죠. 네, 그런 나이고 또 95세 때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를 탓하고 어떤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나이를 운운하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막 생각한 적도 많았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예, 핑계가 아니었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또 내일을 위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